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주식시장에 딱 큰 손하고 일반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그 행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가격에는 일반이 팔고 큰 손이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 게임자가 없습니다. 그냥 주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높은 가격에서는 큰 손이 파는 것을 일반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이 왜 실패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이유를 알 수 있죠. 낮은 데서 일반이 팔아버리고 높은 데서 일반이 매수를 하니까 일반은 실패하고 큰 손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화면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낮은 값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거래가 대량으로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주가가 차트를 볼 때 여러분, 대량으로 거래가 터졌다고 할 때는 누군가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대량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할 때 말이죠. 주가가 폭락을 할 때는 분명히 대단한 악재가 나옵니다. 큰 악재가 나올 때 일반 투자자가 안 팔고 못 빼기죠. 투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포 상황에서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뭔가 이 주식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큰 손들입니다. 그래서 큰 손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갔죠? 그 다음, 자, 여기서는 한번 보십시다. 이건 보면은, 낮은 값에는 거래량이 없죠? 근데 올라가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배울 때는 저가에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건 지금 보면 어때요? 저가에 거래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간다. 자, 요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큰 손이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큰 손이 안 팔아도, 적극적으로 안 팔아도 주가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올라가는 이유를 아시게 되고요. 바로 이거죠. 여기서는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하니까 올라갔고, 여기는 대량으로 매도를 안 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고가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건 누가 사고 팔았겠습니까? 누가 사고 팔았는가? 쓸데없이 외국인 기관 투자가 일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증권사 HT에서 뭐 외국인 기관 동향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차트만 보고서 거래량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파워 분석법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량으로 거래가 터졌을 때 누가 팔았습니까? 큰 손이 팔았죠. 누가 샀습니까? 일반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건 바로 일반 투자자의 무덤입니다. 고가에서 바로 무덤이죠. 시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건 보면은 아니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없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원리가 큰 손이 대량으로 팔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큰 손이 매수를 안 할 때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이 개입 안 하면은 일반들끼리 사고 팔다가 항상 주가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대비시켜서 보면 이렇죠.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되죠. 대량으로 되니까 주가가 떨어집니다. 큰 손이 대량으로 팔았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거래가 없는데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뭡니까? 바로 고점에까지 적극적으로 큰 손이 매수를 안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 떨어지고 오르는 원리.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큰 손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니까 올라간다. 적극적으로 팔지 않으니까 올라간다.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가가 떨어진다. 큰 손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니까 떨어진다.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하니까 떨어진다. 그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다우 지수입니다. 이 다우 지수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파워 분석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최근에 이 거래량 보세요. 커다란 거래량이 네 가지가 딱 있는데 여기 네 가지가 있잖아요. 봐요. 이 대량 거래가 일어난 가격대가 여기잖아요. 이거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이 거래를 통과하고서 가격대 통과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또 여기도 보세요. 여기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때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걸 받치고 올라가면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 여기 주가가
사실은 떨어지면서 이 최저 바닥에서 정확히 따져보면은 이 대량 거래가 정확하게 어디에 일치되느냐 하면 여기에 딱 일치가 됩니다. 딱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니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갔죠? 예. 올라가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최근에 대량 거래는 어디냐면 정확하게 이 선거 보면 여기입니다. 제일 위에. 예. 여기서 대량 거래 터지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다우 지수가 이 파워 분석이라 그럽니다만 원리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워 분석부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홀로서의 파워 분석법은 지금 그 전 세계 10여 개국 그 교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에서 그 현지 주식도 이 파워 분석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종목 이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차트와 코드 번호만 알면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세계 주식시장을 여러분은 안방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HTS로. 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 차트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 주식, 태국 주식, 중국 알아야 하고 태국 알아야죠. 모르니까 또 묻는다?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파워 분석법은 전 세계 주식 공통으로 3대 불변의 법칙에 적용이 되고 차트 모양과 종목 코드 번호만 알면 매매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년 외국인이 몇십조 원씩 벌어갑니다. 국부 유출이죠. 자동차 만들고 반도체 팔고 그 100번 해봐야 뭐합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월급 받은 직원들이 홀라당 다 주식시장에 날리면은 외국인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식 투자에서 내가 돈을 벌거나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에서 바로 국부 유출을 안 하거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에서 돈을 벌게 되면은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처럼 전 세계 이 자금력 이 머니 게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바로 애국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바로 애국 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단순히 투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식 애국 행위다. 애국 전사가 되는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파워 분석법은 전 세계 주식에 다 통용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나중에 실전편에 들어가면은 그 해외 6개국 주식 매매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분석법 원리가. 그러면 이제 주식 매매 일반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화면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1번이 큰손입니다. 바닥에서 큰손이 매수합니다. 주로 공격적인 외국인 기관 큰손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가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수적인 외국인 기관, 그 다음 네 번째 일반 투자자, 다섯 번째 맨 꼭대기에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매수하고 나서 그 뒤에 매수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바로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4번, 5번 일반 투자자들은 다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구도를 우리는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구도를 바꿔야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식시장의 기존의 투자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혁신해야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화면 여러분이 보시면은 큰손하고 1번하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몇 사람 있다?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큰손과 일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큰손과 일반이 정면 대결합니다. 뭐로? 정보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뭐 정권TV 8개, 9개 계속 보면서 정보 접하고 신문 접하고 여러분 정보 분석하잖아요. 그 정보 분석 큰손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정면 대결하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면 대결에서 안 되면은 아이디어를 내세요. 혁신을 하세요. 어떻게?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빠져나와서 프로가 되자. 어떻게 프로가 되는가? 바로 큰손과 동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큰손이 매수할 때 따라 매수를 하고 또 큰손이 팔 때 따라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의 문제죠. 아니 그 큰손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또 두 가지 진실이 있거든요.
정보는 거짓과 허위와 뻥튀기, 과소평가 수없이 이 불실 정보지만은 속일 수 없는 진실 두 가지. 그날 움직인 주가와 그다음에 거래량, 이 두 가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도 일부 잘못된 것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큰손 움직임을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면은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 왜? 큰손은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수백, 수천억씩 하기 때문에. 아까 다우지수 보셨죠? 놀랍게도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그걸 짚고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고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큰손이 움직인 거거든요. 예. 그 전 세계 거대한 다우 시장에도 큰손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와 거래량을 분석하는데 우리는 주가 거래량을 차트라고 얘기하죠. 이 차트를 분석하면은 바로 큰손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손이 개입하면은 매수하고 존재하면은 우리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탈하면은 팔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매매 순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1번이 큰손이죠. 바닥에서 큰손이 매수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큰손 다음에 가는 게 프로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무릎 매수법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주식 기업원 중에 최고의 기업원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랍니다. 저도 정권회사 들어갈 때 그걸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무릎이고 어깨고 지나가고 나니까 알겠는데 이 원리가 뭐라는 얘기냐? 예, 바로 이겁니다. 파워 분석법의 원리가 바로 이 무릎 매수, 어깨 매도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큰 손을 따라 매매하는 게 파워 분석법이거든요. 파워 힘이지 않습니까? 해서 무릎에서 이제 프로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수적인 외국인 기관 투자가 보수적인 외국인 금융기관 뭐 은행이나 보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프로는. 그다음에 이제 4번, 1번, 5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 그 꼭지에서 큰 손이 팔면은 바로 다음에 확인하고 프로가 파는 거죠. 어깨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4번, 5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2번 프로의 위치로 와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파워 분석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적 분석, 이것도 차트인데 과거의 자료를 갖고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거 틀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동조 소장의 파워 분석법도 차트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차트나 이 차트나 차트는 차트지. 그러나 접근 자체와 밑에 바탕 논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은 우선 기존 차트에 대한 겁니다. 먼저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 차트 복잡 어려워서 못 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차트 그게 지나가고 난 거, 그 지나간 거 갖고서 샀다 팔았다 그거 누가 못해. 다 100% 다 맞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 TV나 인터넷상에서 뭐 소위 이제 좀 주식 안다는 사람들 나와서 차트 갖고 뭐 하면은 그거 다 지나간 걸 갖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후행성 맞습니다. 지나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안 맞는다 그래요. 그 차트가 잘 안 맞는다 그럽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차트에 영혼이 없다 그래요. 그 뭐 차트 그게 무슨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정보는 살아 움직이는 정보가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이 맞는 거지. 이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는 겁니다. 차트는 영혼이 없다 그래요. 자, 이 네 가지 비판, 기존 차트에 대한 비판 이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파워 분석법의 차트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해결을 해냅니다. 어떻게? 자, 볼까요? 먼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럽니다. 기존 차트는 아시다시피 심리선, VR, OBV, RSI, 뭐 볼리지 밴드, 일목균형표, 엘리어트 파동 이런 뭐 100가지 이상 됩니다. 수없이 많죠. 예. 아이고 이러니까 이 종목 가지수만 해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아니 뭐 OBV, RSI, 볼리지 밴드, 엘리어트 파동 이런만 해도 이렇게 책이 두꺼워요.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유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남한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워 분석법의 차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기존 방법을 전부 부정합니다. 외국의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된 거 전부 부정합니다. 그냥 주가와 거래량 움직임 요 자체로만 판단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이 홀로서의 기법만 16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2000년 중반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보는 뭐 심리선, VR, 오비브, 알레스, 볼리저 밴드, 뭐 스토캐스트 이런 게 주류를 이뤘어요. 차트 그러면은 지금도 정권회사 HDS 차트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정권회사는 항상 늦어요. 한 발 늦어요. 근데 제가 16년 전부터 외국의 차트 이거 다 필요 없다 계속 떠들었습니다. 책도 쓰고. 그런데 2000년 중반 이후부터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외국 기법 이거 열심히 설명한 사람 별로 있습니까? 가끔은 있죠. 그러나 별로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파워 분석법은 주가하고 거래량 문제 판단한다. 이제 차트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 거는 파워 분석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성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 차트 그거 지나가고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후행인데 기존 방법은 지나간 걸 갖고서 차트를 예측의 도구로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차트는 말이죠. 지나간 과거의 이 움직임만을 표시할 뿐인데 이걸 갖고서 어떻게 미래 이만큼 올라갈 거다 떨어질 것이다. 그것도 프로테지로 막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외국에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해보니까 정보로 주식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차트 갖고 예측을 한번 해보자. 과거 평균치를 내갖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파워 분석법은 어떻게 하는가? 예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파워 분석은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맨 앞에 누가 앞장서는가? 일반 투자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큰 손이 앞장을 서요. 우리는 프로는 그냥 뒤만 쫄쫄 따라갈 뿐입니다. 이 큰 손이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 우리가 예측 안 해요. 그거는 큰 손의 몫입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큰 손이 나름대로 자기들 정보 판단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오르겠죠. 매수를 하니까 많이. 그럼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면은 또는 안 사면은 꺾어질 때 확인하고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측을 안 해요. 단지 판단할 뿐입니다. 차트를 갖고서 큰 손의 움직임, 개입했나 이탈했나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의 도구가 아니에요. 판단 대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내가 이걸 판단하는 대응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이 차트가 후행이다 선행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앞서간다 후행이다 하는 말은 예측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용어지 이렇게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방법은 과거를 갖고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파워 분석법은 뭐냐면 과거 미래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현재 큰 손이 개입했나 이탈했나 이것만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후행성이다 하는 말은 파워 분석법에서는 해당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맞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존 방법의 기술적 분석 심리선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심리선이란 건 뭐냐면은 최근에 12일 동안에 9일간 주가가 오르면은 꼭지니까 팔아라. 그 다음에 최근 12일 동안 9일간 주가가 떨어지면 바닥이니까 매수를 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식 움직임을 봐서 알겠지만은 주식이 9일간 올랐다고 다 떨어집니까?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선에 따라서 9일간 올랐다고 팔아버리고 나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인길 나죠.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화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화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릴 때. 환장합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환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판 주식은 올라가 버리고 내가 산 주식은 떨어져 버릴 때. 이거 양빵 맞을 때. 어쨌든 그러니까 9일간 꼭지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렸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 사다가 흥분해가지고 꼭지에서 또 사가지고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맞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주가가 9일간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닥이니까 사라는 신호에 따라서 매수를 했는데 웬걸 지하 2층 3층 떨어지는 경우 많죠. 떨어질 때는 한 달 두 달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워 분석법은 뭔가? 요거는 이제 그 기존 방법 미리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9일간 오르면 꼭지니까 팔아라. 9일간 떨어지면은 바닥이니까 사라. 이게 스토캐스틱이다 뭐다 전부 백분율 프로테지로 나타내거든요. 백분율이라는 게 전부 미리 한계를 설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방법이. 그런데 파워 분석법은 절대 예측을 안 합니다. 미리 한계 설정을 안 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서 9일간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파동으로 이제 또 올라가는 과정의 단기 파동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반복 훈련에 의해서 공부하게끔 돼 있으니까 쭉 올라가면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올라가든 두 달 올라가든 올라가서 꺾이면 그때 가서 매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 설정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9일간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 매수합니까? 왜 우리는 9일간 떨어진다고 매수를 안 합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큰 손이 개입하면 매수하는 거예요. 큰 손이 개입 안 하면 매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9일간 떨어져도 이거는 아직 큰 손 개입 안 해서는 그대로 안 사고 있죠. 예. 여러분들 주식 떨어질 때는요. 속으로는 내가 주식 안 가지고 있을 때 잘 떨어져라 기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남 보는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파워 분석법을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반드시 큰 손이 개입하면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때 가서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미리 설정을 해놓으니까 한계를 벗어나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터무니없이 잘 안 맞는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파워 분석법은 그런 비판을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한계 설정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영혼이 없다고 그럽니다. 차트에 영혼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뭐 주식 떠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몰라도 한참 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냥 과거 차트만 갖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기존에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적 분석. 예, 이건 영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과거 모습이 미래도 반복된다는 과거를 반추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이거 단순히 과거 반복이 미래도 반복이 된다는 이 영혼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파워 분석법은 이게 아닙니다. 파워 분석 차트는 이 차트의 영혼이 즉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시형 3대 불변의 법칙. 절대 변치 않는 이 법칙이 들어감으로써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큰손의 의도라는 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과거 기존의 이 정보 분석 방법은 이 가치 분석은 정보가 주가를 움직인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파워 분석법은 그 정보를 쥐고 있는 큰손의 의도가 주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분석 차트는 바로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일반 투자자 여러분, 더 이상 파워 분석 차트를 놔두고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투자 주체별 주식 투자 방법을 보면은 큰 손은 정보로 예측을 합니다. 왜? 정보를 빨리 접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도 바닥과 꼭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정보를 예측해 가면서 물량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매도하면서 스스로 바닥과 꼭지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트가 필요 없어요. 큰손한테는. 그 다음에 프로는 차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파워 분석 차트. 큰손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대응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보면은 한 손에 재무제표, 한 손에 차트. 예. 정보와 차트를 동시에 보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정보는 어떻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이 짬뽕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정보는요, 접하는 순간 호재, 악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미래를 얘기하고 차트는 뭡니까? 항상 현재를 얘기할 뿐이에요. 미래와 현재가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 괴리에서 대부분 제때 매매하는 걸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큰손은 프로는 차트를 갖고 대응하고 큰손은 이 정보를 가지고 예측 매매.
그리고 실패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한 손에 차트, 한 손에 재무제표. 이거 다다익선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바로 혼란을 불어일으키고 결정적일 때 매수 매도할 때 머뭇거리게끔 해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주가 움직임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